본격적인 12월의 첫날이라고 할 수 있는 월요일 양파의 음악정원 첫 곡은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이었습니다. 6861님께서 어제보다 싸한 공기가 제법 춥게 느껴지네요. 이제 완연히 겨울인가 싶어요 하셨네요. 아, 그러게요. 12월이 와버렸습니다. 어떻게 12월일 수 있죠? 정말 작년 12월이 엊그제 같은데요. 이렇게 또 1년이 가버렸습니다. 너무 아쉽고 뭔가 마음이 졸이게 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우리의 경험이 가져다주는 좋은 점들이 또 있습니다. 그죠? 작년 1년을 제가 라디오를 하면서 쌓인 경험치들이 앞으로의 또 1년에도 도움이 될 것처럼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 보면 예전에는 정말 그냥 남의 얘기구나 하고 지나쳤던 일들도요. 마음으로 짐작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되고 마음이 쓰이죠. 그리고 같이 공감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저도 여러분의 사연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결혼하면 이렇게 사는구나. 그리고 다들 이렇게 외로울 때도 있구나. 다들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그래도 이렇게 행복의 순간들도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나이 들수록 또 경험이 많아질수록 드라마 보면은 눈물 그렇게 흘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호르몬 변화가 있는지 그렇게 드라마 보면 운다 요즘 이런 남성분들도 많고 그죠? 뉴스 보면서도 예전에는 남일이거니 하고 지나갔던 일들도 굉장히 공감하면서 내일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게 경험이 가져다주는 좋은 선물이 아닌가 싶어요. 12월이 되면 왠지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서 내가 좋은 사람이었는지 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한 번쯤 뒤돌아보게 되잖아요. 특별히 선행이라는 행동을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조금 더 공감하고 좀 더 폭넓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2081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최대호 작가의 시 중에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는데 우리가 절대로 적응 못하는 한 가지는 월요일이라는 시가 있대요. 월요일 그렇게 미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적응 안 되는 월요일도요. 12시 음악정원 들으면서 적응하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하셨네요. 저는 사실 가면 갈수록 이 월요일이 기다려져요. 원래는 월요일 또 월요일이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저도 음악정원에 중독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만나서 두런두런 이런 사는 얘기 해야지 이런 재미로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들로 함께 할 테니까요. 하고 싶은 얘기들 어디서 뭐 하고 계신지 오늘 점심 메뉴로는 뭐 먹고 싶으신지 음악정원에 마구마구 아무 얘기나 해주세요.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들도 신청해 주시고요. 문자 보내주실 번호는요. 샵 1061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로 무제한이니까 콩 심으시면 좋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 사연 기다리면서요. 잠깐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KBS 이라디오 양파의 음악정원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러브홀릭의 놀러와 였습니다. 9707님께서 안녕하세요 양파님. 저는 중1 중2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 둘이 생긴 건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수학을 못한다는 거. 참고로 애 아빠는 수학학원 강사입니다. 훅훅. 정말 공부시켜도 안 되는 게 절 닮은 건가 싶기도 하고 속상합니다. 위로해 주세요 하셨네요. 제가 주말에요. 유전자가 얼마나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나 뭐 이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정말 얼마 되지 않는데요. 네, 그냥 환경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탓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조금 더 어떤 환경적인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에 노력을 기울여 보시는 게 본인 탓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자차 보내드릴 테니까요. 화이팅입니다. 근데 진짜 수학은 좀
어렵잖아요. 수학 어려워요. 저도 참 어려웠습니다. 수학이라는 그 과목이. 5815님께서 저는 구내식당에서 회사원들 매일 점심 배식하면서 라디오 듣는데 너무 좋아요. 칼질하면서 방송 들을 때마다 힘이 솟아나는 기분입니다. 맛있게 드셔주는 직원들 보면 정말 뿌듯하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하셨네요.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힘이 난다는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저도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요. 네, 너무 저도 감사합니다. 유자차 보내드릴 테니까요. 좀 쉬실 때 한잔 하세요. 6017님께서 저는 커피 매장서 알바 중인데 손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 가서 손목에 주사 맞고 왔어요. 유유. 지금 급하게 라면 먹는 중이에요. 후딱 먹고 알바 가야 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래서 너무너무 바쁜 그 일상이 느껴지는데, 저도 사실 요즘 굉장히 이렇거든요. 뭐가 공연 준비 아주 작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뭐가 이렇게 바빠요. 그래서 후다닥 뭐 하고 계속 이렇게 다니는데 저 말고도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괜히 위로가 되네요. 손목 주사 맞으셨으니까 오늘은 좀 무리하지 마시고 유자차 한잔 하세요. 보내드릴게요. 0900님께서 양파씨 축하해주세요. 2년 전에 헤어졌던 그녀와 다시 만나서 잘 해보기로 했습니다. 2년 동안 다른 사람 만나보려고 해도 자꾸 그녀가 생각났는데 그녀도 마찬가지였대요. 앞으로는 서로도 아껴주고 배려해가면서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39에 다시 찾은 소중한 사랑 응원해주세요 하셨네요. 헤어지고 나서도 그 사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마음속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연인들이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다시 만난 연인들의 장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영화 티켓 2장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제는 정말 행복한 연애, 더 이해해주는 연애, 달콤한 연애 하시기 바랍니다. 0900님께 어울리는 곡이네요. 박선주와 조규찬이 함께 부릅니다. 소중한 너. 박선주와 조규찬이 함께 부른 소중한 너 들으셨습니다. 5106님께서 진짜 아무 얘기나 보내도 되는 거예요? 크크. 지금은 애들 낮잠 시간, 즉 자유시간입니다. 계속 듣다가 2주째 애들 감기로 멘탈이 나가서 못 들었었는데 오늘 듣다 보니 아무 얘기라도 보내라길래 그냥 보내고 싶었어요. 괜찮죠? 하셨네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할 일을 막 열심히 다 끝내고 정말 혼자만의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적적하고 문득 외로울 때, 그럴 때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해서 뭐해? 그냥 할 말 없이 그냥 전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셔도 좋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유자차 보내드릴 테니까 그 자유시간에 차 한잔 하세요. 최수경님께서 언니 결혼 전에는 운전하지 말어 내가 다 데려다주고 데려올게 라고 말하던 남편이 이제는 운전면허를 따라고 은근히 강요하네요. 유유. 에휴, 역시 사랑은 변하나 봐요. 치사해서 면허증 따보려고요. 면허 따서 혼자 다녀야지. 근데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결혼을 하면 서로 한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체력적으로도 운전하는 게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같이 나누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팀이니까 또 서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더 많이 노력해서 하게 된다면 더 멋진 팀이 될 테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네.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 그냥 체력이 좀 변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유자차 보내드릴 테니까 면허증 따시면요. 수경님에게 더 좋습니다. 네. 혼자 그렇게 운전하고 다니는 거 되게 재밌어요. 이영희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양파님. 올해 9월부터 2달간 나 홀로 스페인으로 성지순례 걷기 여행 갔다가 거의 3개월 만에 음정 들어왔어요.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많이 힘들었는데요. 가서 걷고 또 걸으며 2년 전 홀로서기 할 힘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너무 추워졌네요 하셨어요. 사별을 하셨다라는
건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난의 고통의 어떤 시간이셨을 텐데 그래도 뭔가 주변에 기대거나 그렇게 뭔가 분노를 분출하지 않고 스스로 속으로 더 강해져서 돌아오신 것 같아서 이 글에서 느껴지는 그 긍정의 기운이 저를 더 뭔가 기쁘게 하네요. 네. 그렇게 다녀오시고 바로 음악정원으로 들어오셨다는 것도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그렇게 혼자서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얻으신 그 여행도 너무 기쁘게 다가옵니다. 네, 앞으로의 인생은 더 많은 것들을 얻으시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안으시면서 살아가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화장품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작은 선물이지만 잘 쓰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이유근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매일 전주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리무진 버스 기사입니다. 오늘은 15시 운행이라 시간이 남아서 몇 글자 적어봅니다. 운전할 때마다 잘 듣고 있어요. 덕분에 졸음운전도 안 합니다. 신나는 노래 부탁합니다. 양디님 화이팅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졸음운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정말 너무너무 기쁜 얘기죠. 15시 운행이라고 합니다. 네, 유자차 보내드릴 테니까요. 좀 시간 남으실 때 이렇게 양정원 들으시면서 차 한잔 하시고요. 앞으로도 자주자주 이렇게 문자 보내주세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뭔가 신나는 노래 제가 들려드려야 될 텐데 이 노래 신날까요? 성시경의 미소천사.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팀원들은 볼멘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정말 부장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한 달 동안 준비한 건데 갑자기 이제 와서 아예 방향을 틀어서 새로 시작하라고 하시면 그동안 고생한 거 완전 꽝인 거잖아요. 지연 씨가 입을 열자 옆에 있던 김대리도 거들었다. 그동안 야근도 많이 했는데 정말 헛수고했네요. 물론 팀원들 못지않게 나도 속상했지만 여기서 계속 불평만 늘어놓을 수는 없는 법. 애써 팀원들을 달랠 수밖에 없는 게 팀장인 나의 역할이다. 미안해. 그래도 어쩌겠어. 새로 오신 이사님이 이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하라고 하셨다니까. 응?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 내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지. 부장님도 많이 미안해하면서 얘기하셨으니까 그냥 이해하자고. 자, 그럼 이제 다시 아이디어 회의 해볼까? 겨우 팀원들의 불만을 진정시키고 본격 아이디어 회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묵묵부답. 도통 입을 열지 않는 팀원들. 김대리, 뭐 좋은 생각 없어? SNS 쪽은 김대리가 잘 알잖아. 글쎄요, 지금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연 씨는 어때? 저도 지금 생각 중인데요. 뭐가 있을까? 30분이 넘어가고 회의한 지 1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별다른 얘기 없이 서로 눈치를 보며 검색만 하고 있는 팀원들. 이럴 때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아이디어를 내주면 참 좋을 텐데 회의만 시작하면 소극적으로 바뀌는 모습들이 참 답답하다. 좋아. 일단 점심시간 다 됐으니까 밥부터 먹고 와서 다시 회의하자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했을 때 갑자기 활발해지는 분위기. 그럼 저희 점심 요 앞에 한식 뷔페 가면 어떨까요? 아니 그 한식 뷔페 말고 날씨도 추운데 뜨끈한 곰탕집 어떠세요, 팀장님? 어쩜 이렇게 점심 메뉴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들이 마구 솟구치는 것인지. 제발 점심 먹고 돌아와서도 이렇게 활발한 의견들이 회의에서 쏟아지면 좋겠다. KBS 이라디오 양파의 음악정원 지구인의 사생활과 함께 들어본 곡은 리쌍의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였습니다. 강선미님께서 양디님 연기력 좋으세요. 이 코너 들으면 오래전 회사 다닐 때 생각 많이 나요 하셨네요. 저는 회사를 한 10년 다닌 것 같습니다. 이 코너를 진행을 하면서 정말 뭐 너무 이입을 했더니 회사를 안 다녀도 제가 회사 다닌 것처럼 이제 빠삭하게 알 것 같아요. 네. 이채원님께서 메뉴에 대한 의견은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나오네요. 크크 하셨네요.
늘 그렇죠. 네. 장현정님은 먹는 이야기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크크 기승전 먹는 겁니다. 먹고들 힘내세요 하셨네요. 다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정말 그 먹는 것이 그 먹는 즐거움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나이 들수록 뼈저리게 느끼죠. 모두 다. 네. 0937님은 저도 회사 점심 뭐 먹을까 고민하는 재미로 다닙니다. 점심을 뭐 먹을까 하는 재미로 회사를 다니신다면 정말 그 회사 좋은 회사네요. 네. 해피콩님께서 회의일이고 먹는 건 즐거움이죠. 회의는 일이고 먹는 건 즐거움이다. 네. 그쵸. 먹는 건 즐거움이죠. 회사원들께 질문을 하면은 하루 중에 가장 신나는 순간이 언제예요? 라고 묻는다면 점심 뭐 먹을까? 뭐 이거 정하는 시간일 것 같아요. 점심 뭐 먹을까 정하고 점심 먹는 시간. 그 메뉴를 정하는 것도 고민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일 때문에 아이디어 짜느라 이리저리 고민하는 것보다는 메뉴 고민하는 게 훨씬 행복한 고민이겠죠? 그죠? 아, 참. 윗사람들이 볼 때는 일할 때는 정말 시큰둥하고 심드렁하다가 메뉴를 정할 때는 그렇게 액티브해질 수 없는 그렇게 활발해지는 직원들 보면 좀 답답해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시죠? 잘 먹고 튼튼하고 그래야지 오후에도 일을 다 열심히 기분 좋게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먹는 건 좀 장려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김종국의 노래 들을게요.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다비치가 부릅니다.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김종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들으셨고요. 다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들으셨습니다. 7849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 사연이 참 한편의 산문 같아요. 네. 그녀는 책을 읽을 때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좋다고 했어요. 햇볕이 좋던 어느 날 내 무릎에서 책장을 넘기며 그녀가 말했죠. 고이 접어둔 페이지, 밑줄 친 문장들이 많아질수록 내 마음이 예뻐지는 듯해. 사랑하면 닮아간다는 그 말 난 믿어요. 이젠 나도 모르게 그녀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책 귀퉁이를 접고 펜을 들어 고운 문장들을 따라 쓰곤 합니다. 그러면 그녀의 말처럼 나도 조금은 예뻐지는 듯해서 기분이 좋거든요. 이 노래 듣고 싶습니다. 라고 노래까지 신청해 주셨어요. 김예림의 널 어쩌면 좋을까라는 곡입니다. 이 여운을 여러분 함께 느끼시면서 노래를 먼저 들을까 합니다. 김예림의 널 어쩌면 좋을까. KBS 이라디오 양파의 음악정원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데이드림은요. 이 곡입니다. 올해 93세를 맞은 백전노장 토니 베넷의 인생도전이 조지 거신의 재해석이었대요. 이 재해석을 다이애나 크롤과 함께 했습니다. 늘 그렇듯 아주 낭만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의 노래 Apostrophe S Wonderful 들으시고요. 저와 함께 2부에 다시 만나요. Paradise. That's what I love to see. 점심 먹고 식곤증 때문에 자꾸만 졸린다 하시는 분들 맛있는 디저트로 눈 번쩍 분위기 전환해보세요. 양파의 음악정원 디저트 퀴즈. 음악정원 디저트 퀴즈 오늘의 디저트는요. 달달한 조각 케이크와 커피입니다. 정답 맞히시는 세 분 뽑아서 조각 케이크와 커피 보내드리니까 문제 들으시고 요거 정답이구나 느낌 파고 오시면 재빨리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먼저 첫 번째 힌트 미드필더. 두 번째 힌트 2002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수석 코치. 세 번째 힌트 1918년 한국 국민이 뽑은 올해 최고의 인물에서 2위. 네 번째 힌트 현재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쯤 되면 다들 아실 텐데 그래도 보기 있습니다. 1번 히딩크, 2번 봉준호,
3번 박항서, 1번 히딩크, 2번 봉준호, 3번 박항서.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061이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입니다.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KBS 이라디오 양파의 음악정원 2부 첫 곡은 클론의 발로차였습니다. 음악정원 디저트 퀴즈, 오늘의 디저트는 맛있는 조각 케이크와 커피 세 분께 드리는 건데 정답부터 발표해드리면 바로 3번 박항서 감독입니다. 오늘 아침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바로 베트남 축구였는데요. 요즘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이 되신 후에 우리나라 축구 팬들 중에도 베트남 경기를 챙겨보시는 분들 많아졌잖아요. 바로 어제 있었던 동남아시안 게임 조별리그에서 베트남 축구팀이 역전승을 거두면서 또 한 번 박항서 매직이 발휘됐다고 합니다. 정말 박항서 감독님이 전 국민적인 영웅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덩달아 저희 한국 사람들도 참 기쁘죠. 힌트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박항서 감독님은 원래 선수 시절에는 미드필더 출신이었고요. 2002년 월드컵 때는 황선홍 선수가 첫 골을 넣고 달려와서 와락 안겼던 코치가 바로 박항서 감독님이셨습니다. 요즘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감독의 인기가 정말 대단한데 2002년에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을 맡았을 때 같은 그런 분위기죠. 저도 그 2002년에 축구에 열광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말이죠. 광화문 앞에서 늘 돗자리를 깔고 아침부터 나가서 자리를 맡아서 응원을 밤새도록 새벽에 집까지 걸어가고 그랬어요. 네. 그렇게 요즘 베트남 사람들도 박항서 매직을 통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님의 이런 멋진 행보 정말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김민기님께서는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위상을 높여주시는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셨고요. 문은미님은 박항서 감독님은 베트남에서 최고의 한류 스타죠 라고 하셨고 맞는 얘기네요. 김민지님은 베트남 가서 몸으로 직접 느꼈어요. 인기가 정말 대단하신지. 2884님께서는 건의를 벗어던진 리더십이 쉽지가 않은데 박항서 감독님은 외모까지 아버지처럼 정감이 가서 선수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분 참 표정이나 이렇게 눈빛 같은 게 굉장히 따뜻하고 왠지 막 안기고 싶은 아빠 미소 같은 것들이 늘 보이잖아요. 그죠? 홍순자님께서는 축구는 잘 몰라도 박항서 감독은 알아요 하셨고요. 4754님께서는 저요 박항서 감독님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인상 좋다는 소리 많이 들으시겠어요. 그죠? 장슬기님께서는 국내 축구계에서 이런 훌륭한 분을 그동안 인정을 안 해줘서 그 사실이 참 안타깝고 씁쓸하네요 라고 하셨고 그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간혁진님께서는 팀원들을 인간적으로 한 명 한 명 위해 주시는 모습에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그 마음이 통했던 거죠. 감독님 계속 응원합니다 하셨네요. 그러게요. 사실은 정말 다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인 건데 그 마음으로 하셨기에 베트남이 지금 그렇게 매직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잘하나 봅니다. 그죠? 8449님께서 박항서 감독님이요. 작년에 동생이 베트남 출장 갔다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사진도 찍어주셨다고 자랑했던 게 기억납니다. 라알님께서는 저희 둘째 딸도 많이 닮았어요. 호호호 하셨네요. TMI 귀엽다. 네.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3분 추첨해서요. 선곡표에 올려놓을 거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2부에서도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기다립니다. 오늘 같은 날씨 지금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시면 좋고요. 문자는 샵 1061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니까 많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잠깐 저는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KBS 이라디오 양파의 음악정원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시각이 1시 15분 22초 지났고요. 들으신 곡은 박지윤의 난 사랑에 빠졌죠 였습니다. 하하호호님께서 언니 어제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숱만 많았다면 나를 안 만났을 거라고. 너무 어이없고 당황해서 받아치지 못했어요. 다음 주 결혼 기념일인데 유유. 자기는 농담이라는데 왜 저는 진담처럼 느껴지는 건지 정말 짜증납니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굉장히 진담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뭔가 두 분이 약간 남편분이 좀 이렇게 꽁하신 게 있나 봐요. 좀 삐지신 게 있거나 뭔가 맘상하는 일이 있었거나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속 시원히 털어놓으라고 하셔야겠네요. 그래야지 좀 행복한 결혼 기념일 보내지 않을까요? 4754님께서요. 저는 아내가 도시락을 싸주는데 솔직히 사 먹고 싶은데 아내가 밖에 음식은 별로라고 집밥이 최고라면서 정말 매일 하루도 안 빼먹고 도시락을 싸줍니다. 근데 문제는 반찬이 항상 김치랑 멸치랑 김, 한 달째 메뉴도 안 바뀌고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도시락 대신 점심값 받고 다닐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내가 줄까요? 아내분은 그래도 몸에 좋다고 생각하실 것 같고 근데 또 아끼자니 빠듯하니까 이렇게 메뉴가 계속 같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은 왠지 이 아내분께서는 혼내실 것만 같은 메뉴 변경을 좀 유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정말 신나게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고 싶은 대로 다 드실 수 있게 저희가 뷔페 식사권 보내드릴게요. 정말 원 없이 일단 드시고 아내분께 메뉴 변경을 조금이라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0703님께서 양파 언니 저희 회사에 택배 빌런이 있어요. 매일같이 남의 택배를 먼저 뜯어보고 뭐 시켰어? 라고 질문해요. 선임이라고 대놓고 쓴소리도 못하고 소갈이하고 있는데 정색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방법 없을까요? 택배를 뜯는 재미가 반인데 말이죠. 이건 좀 매너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이름으로 온 택배가 아닌데 정색하고 말씀하셔야죠. 제 건데 왜 이렇게 먼저 뜯어보세요? 라고 돌려서 말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매너가 없는 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셔도 저는 되지 않을까. 이걸로 예를 들면 좀 기분이 상하신다면 그분이 이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참 희한하시네요. 네, 뎁과 빈지노가 피처링한 곡입니다. 버블진트의 기름 같은 걸 끼었나? 버블진트의 기름 같은 걸 끼었나 들으셨습니다. 5102님께서 양파 누나 안녕하세요. 20살, 20살 청년인데요. 점심시간이라 문자 해봐요. 평일에는 공장, 주말에는 마트 계산원으로 살고 있는데 공장에서 듣는 라디오는 정말 따뜻한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하셨네요. 아이고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일하실 때 라디오가 참 도움이 돼요라는 분들 그런 사연을 보내주실 때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래도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게 우리가 나누는 이 시간이 가치가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네, 뷔페 식사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열심히 일하시고 쉬는 날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진 청년이네요. 그죠? 성실하게 여기서도 일하고 저기서도 일하고 화이팅입니다. 건강하세요. 허희정님께서요. 우리 회사는 90년대 같아요. 여직원들 머리에 망을 해야 되고 염색도 안 되고 네일도 안 돼요. 진짜 이런 회사 아직도 있을까요? 멋을 부릴 수 없는 이곳이 정말 답답하네요. 염색 네일 도 안 되고 머리에 망을 해야 되고 이 얘기는 갑자기 90년대 제 고등학생 때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대체 어떤 회사길래 그러죠? 신기하네요.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단정한 옷차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요즘은 은행에서도 유니폼을 안 입기 운동하고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도 유니폼 없이 그냥 사복으로 출근하자. 여름에는 반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출근하자. 이런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점점 시대가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회사라면 직원들이
하나하나 그냥 불평하지 마시고 한 목소리로 정말 정식으로 회사에 한번 얘기를 요청을 넣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로 바뀌어야 하는구나라고 제대로 인식이 되려면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3301님께서 혼자 밥 먹는 것도 이제 지겹고요. 누군가 손잡고 데이트해보고 싶습니다.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대로 41의 겨울이 또 지나가네요. 흑흑 하셨어요. 이런 기분 느끼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참 맘대로 안 돼요. 연애, 사랑, 결혼, 그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누구라도 만나보고 소개팅이라도 해보고, 소개팅이 안 된다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장소라도 가보시면 그것만으로도 뭔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화이팅입니다. 3301님께 갑자기 이 노래 들려드려도 되나? 양파의 Marry Me, 그리고 이승철입니다. 사랑은 아프다. 최근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위암 발병률이 1위라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심각한 질병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소에 짜고 매운 음식을 즐겨 먹고 위가 더부룩하거나 속이 쓰린 경험을 한 번씩 겪었다면 지금부터 귀 쫑긋 잘 들어보세요. 오늘의 깨알 잡박 사전, 위 건강을 위해서 꼭 고쳐야 할 생활 습관들. 먼저 빈속에 커피 마시지 말기.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위와 식이지장의 궤양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 빈속에 커피를 자꾸 마시면 복통도 생기고 명치 끝이 아프면서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난다는 사실. 그러니까 빈속에 커피를 마시는 대신에 빈속에 먹어도 되는 꿀이나 물, 계란 등을 먹어주는 게 위를 보호하는 데 훨씬 좋고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행동은 바로 먹자마자 눕는 것입니다. 먹자마자 누우면 위와 식도가 수평이 되면서 위액이 식도로 역류할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나서 졸려도 바로 눕는 건 좋다 안 좋다? 네, 안 좋습니다. 이건 약을 먹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약 먹자마자 누우면 약의 독한 성분이 식도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약 먹은 다음에는 누우면 절대로 안 되고요. 또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건강에 좋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공복에 귤이나 토마토 등의 과일을 먹으면 오히려 속쓰림, 위산 과다,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과일은 식사 후에 먹는 게 더 좋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잘못된 습관 때문에 위장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신경 써서 나쁜 습관 고쳐 나가자고요. 깨알 잡박사전에 이어진 곡은 장기하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장에 관한 질환 하나씩은 조금씩 갖고 계실 것 같은데 특히 우리나라에 맵고 짠 음식 굉장히 많고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술 드시고 또 충분히 해장하고 쉴 시간 없이 또 출근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위장 건강이 상대적으로 참 안 좋아서 OECD 국가 중에 위암 발병률이 1위라는 결과가 있는 거겠죠. 네, 너무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다 보니까 위장 건강이 참 중요해요.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정보를 오늘 알려드렸는데 저는 빈속에 이제 아침에 공복 시에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커피를 마시면 운동 능력이 향상된다는 걸 좀 알잖아요. 그래서 빈속에 커피를 마셨던 적이 꽤 오래 있었는데 요즘은 커피를 제가 안 마시다 보니까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커피를 빈속에 마시면 좀 메스꺼리는 정도로 좀 안 좋다고 여기에 써 있네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공복에 저는 과일을 많이 먹었었는데 그것도 안 좋은가 봐요. 네. 와, 건강 상식 참 좋습니다. 작은 습관들은 조금씩 고쳐나가면 좋겠죠. 그래야지 큰 걸 못 고치더라도 조금씩 신경 쓰는 게 쌓이면은 정말 아주 건강이 조금 그래도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신청곡 사연들이 와 있는데 제가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992님께서 젊어서는 늘 바빠서 결혼기념일 아내 생일을 잊고 살았는데요. 결혼기념일과 아내의 생일을 잊고 사셨는데 이제 철들어서 결혼기념일이라 아내한테 무슨 선물 갖고 싶냐고 물었거든요. 근데 아내는 오늘이 그날인 줄 까먹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억하고 있는 제게 철든 남편이라고 칭찬 듬뿍 받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내가 양파님을 좋아해서요. 지금 음악정원 듣고 있을 텐데 저희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노래 들려주세요. 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고백해 주셨네요. 박원과 김현철이 함께 부른 당신을 사랑합니다 신청해 주셨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철이 언제고 이렇게 들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먼저 챙겨주고 그러면 안 챙기던 분이 또 그러면 더 감동이 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결혼기념일 축하드리고 그리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9557님께서도 신청곡 사연 해주셨는데 양파님 지난주 수요일 생일이었는데 글쎄 남편도 아이들도 모두 모르고 있어서 엄청 속상해서 막 울었는데요. 오늘은 결혼 기념일인데 과연 기억해 줄까요? 아직 연락 한 통 없는 남편 밉네요. 유유 정말 울적합니다. 그나마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한 곡 신청해 보면서 마음 달래보네요 하셨어요. 라고 자연티와 이문세가 함께 부른 눈 신청해 주셨는데 그냥 솔직하게 아이들도 학교 때문에 바쁘고 남편도 일 때문에 바쁘셔서 날짜 가는 것도 모르고 사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 생일인데 생일 선물 뭐 해줄 거야? 오늘 올 때 10,000원짜리 하나씩 사들고 와. 이런 거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결혼 기념일이면 먼저 오늘 결혼 기념일인데 빨리 와서 맛있는 식사하자. 이렇게 문자 보내셔도 좋지 않을까요? 신청곡 사연 소개를 드렸고요. 두 분께 2992님 그리고 9557님 두 분께 화장품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신청곡도 띄워드리겠습니다. 박원과 김현철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연티와 이문세가 함께 부른 눈. 양파의 음악정원 오늘 마지막 곡은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입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행복한 예감으로 12월 시작하시고요. 저는 내일 12시에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윤소연님의 사연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집에 있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아서 한두 달 쉬려고요. 사무실에서 틈틈이 들었어요. 집에서 건강관리하며 들으니 더 좋네요. 선곡들도 너무 좋아요. 커피 한잔하며 열심히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셨구나. 근데 쉼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더 멀리 더 높이 뛰기 위해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잠깐 쉬라고 신이 만들어 놓은 자리에서 쉬어야 된다고. 네, 끝내려고 하지 말고 쉬고 다시 달리자라고 그런 얘기 어디서 읽은 적이 있는데 모든 게 다 잘 되실 겁니다. 소연님 잘 쉬시고 나면 네,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마지막 곡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아까 소개해 드려가지고 잊어버리셨을까 봐.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도 12시에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의 쉼표 양파의 음악정원